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오늘 아침에 개인들이 많이 쓰는 증권사인 미래에셋 대우가 또 오류가 나서 오늘 아침장에서 개인들이 많이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오늘 아침장에 이 미국 여파로 인해서 하락으로 출발해서 안 보는 게 나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종가쯤에는 또 대부분이 회복이 되고 코스닥은 좀 아쉽지만 또 코스닥은 또 상승 전환이 돼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 자세하게 보면 또 오늘 하락 종목수가 많아서 힘든 종목수가 참 많았을 텐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입니다. 모도투자그룹의 오창록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을 HTS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렇게 보면 개별 이슈에 대한 종목 움직임이 많아 보이는데요. 시장에 밀접한 굵직굵직한 뉴스보다는 개별 종목단의 뉴스가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유니온부터 볼게요. 히토류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죠. 히토류 관련주는 미중 갈등이 있을 때 잘 움직이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외교회담을 가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가진 회담인데요. 시작부터 막말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계속 부딪힐지 걱정이 되는데 히토류 관련주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내요. 유니온이 오늘 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4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라고 합니다. IS 이커머스인데요.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위즈위드 온라인몰 회사였는데요. 해외 명품 판매 확대와 자체 브랜드 또 출시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해외 명품 판매가 또 보복 소비 이쪽으로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적자에서 흑자로 변했는데 주가는 오늘 2% 오르고 끝났습니다. 앞으로 추가 급등 기대해 볼게요. 보시면요, 화학 종목은 대부분이 실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도 그런데요. 올 상반기 실적 전망치가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친환경이나 배터리 소재 확장, 인수합병 소식, 다운스트림 확장 등의 이유로 재무적인 유리함이 있다고 하던데 증권사의 리포트가 좋은 내용만 계속 나오는 가운데 신고가 기대해봐도 좋을지 전문가의 평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보이는 종목명인데 자세히 보니까 또 시가총액이 1,000억 부근인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인데요. 이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우크라이나 고속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약 20조 원인데 이 현대코퍼레이션이 사업 전반을 이끌 계획이라고 하네요. 오늘 상한가 터치는 나왔는데 유지하지는 못하고 17%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또 30대가 되다 보니까 자산 불리기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투자처가 중요하잖아요. 가상화폐 쪽이 요즘 좋던데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까지 관심을 보이니까 비덴트 또 관련주가 움찔움찔합니다. 비덴트가 빗썸의 최대 주주잖아요. 빗썸이 아무래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다 보니까 비트코인 호재만 나오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펀드 계획 발표와 함께 빗썸 인수전까지 참여했다는 소식이 비덴트까지 오르게 한 것 같은데요. 오늘 17%까지 잘 올라주다가 4.5% 마감으로 윗골이 달았는데 좀 더 지켜봐도 좋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골라봤는데요. 먼저 롯데케미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창호 전문가, 이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된다고 하던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증권사 목표치는 45만 원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더 볼까요? 일단 45만 원까지는 좀 길게 봤을 때는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뭐 1년 이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상반기쯤에 한 35만 원 정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황 개선에 힘입어서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부의 이제 실적이 개선이 예상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2분기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을 시기죠. 그래서 실적이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50% 그리고 영업이익이 1800% 이상 개선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 번에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25만 원 후반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사실 이 롯데케미칼 말씀드리려면은 이제 WTI 원유 선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10%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 있어서 이제 유가 화학 관련주들 오늘 조금 걱정되기는 했었지만 다행히 이제 실적의 힘으로 인해서 상승했는데요. 보시면은 유가 자체가 이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쭉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약 한 11월부터 이제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에 거의 더블이 될 정도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관련 화학 업종들도 올해 초반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러한 정제 원유 판매 단계가 확장됐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활용 제품 관련한 이제 석유화학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수합병이 좀 완료가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생겼고 세 번째는 회사가 좀 사업 부분을 확장을 했는데 이제 친환경과 이제 배터리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나라에서 좀 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책과도 좀 연관이 되죠.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업무를 확장하는 등의 이제 신사업에 대한 이제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40%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신사업까지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1차, 그리고 여기 2차, 그리고 3차. 그리고 최근에 좀 미국 국채 금리의 어떻게 보면 노이즈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장 초반에 좀 많이 하락해서 시작을 하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라왔다라는 점에 좀 염두를 두시고요. 오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새벽이지만 계속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1% 정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온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지만 롯데케미칼은 이제 실적 믿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좀 믿고 가져가는 전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덴트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 비덴트가 비트코인이 업사이드가 좀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는 어떨까요? 조금은 망설여지는 구간이긴 한데요. 뭐 충분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사실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최근이라기보다는 오늘 상승이 나온 이유가 바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뭐 빗썸 인수전에 모건 스탠리가 참여를 한다. 그리고 또 뭐 월가 최초로 이 비트코인 펀드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이슈 덕분에 오늘 장중에는 한 13% 가까운 급등이 나왔다가 뭐 17% 가까운 급등이 나왔다가 뭐 약간 반납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계속 호재가 나올 만한 이 가상화폐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빗썸 운영사, 이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10%가량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호재를 받을 기업이라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비덴트가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 호재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선을 좀 미리 그어드렸는데 이 14,000원대 구간대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뚫리지 않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3월달 한 달 동안 보시면 거의 이 가격대가 지금 돌파가 되지 않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2월달도 사실 이 가격대가 돌파가 안 됐는데 지난번 고점대 영역이 바로 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14,000원대가 좀 돌파가 되어야 이 비덴트가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14,000원대는 저는 결국은 돌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가상화폐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뭐 최근에 뭐 머스크의 발언 덕분에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성을 입증을 받고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한 상황, 즉 이 14,000원대가 충분히 뚫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물량 소화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저는 가급적이면 뭐 바로 뚫려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줬을 때는 한번 매수를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비덴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주말 동안에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저희 4시에게 상담 문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갖고 있는 종목이 체감상 시장보다 강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약하다고 느끼세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 혹시 종목이 좀 강할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주가 움직임이요. 글쎄, 움직임이 좀 약해요. 그전에도 한번 샀다가 이걸 팔았거든요. 네. 손해를 보고 팔아가지고, 요번에 저거, 내려가지고, 엊그저께 한번 사봤어요. 아, 어떤 종목일까요? 센트럴 모터기요. 아, 센트럴 모텍이요. 이 네. 종목으로 트레이딩 한번 하셨고 다시 매수를 하신 건데 매수가가 얼마일까요? 33,150원이요. 33,150원이요? 예. 그럼 엊그제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 가격 구간이 없는데 혹시 아니, 다 31,350원이요. 아, 31,35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 10%요. 비중은 10%시고요. 예. 31,350원이면 오늘 종가랑 큰 차이는 없지만 아이고 오늘 그래도 주가가 1.5% 가까이 떨어졌네요. 예, 어떻게 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어쩔까요? 한번 전문가에게 대응 전략 물어볼게요. 수익이 났으면 네. 좋겠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예. 네, 오창호 전문가, 지금 이 센트럴 모텍은 조금 더 가져가면 큰 수익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사셨고 뭐 현재가 대비해서는 1% 미만 손익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혹시 한번 여쭤보면은 이 종목이 작년 말에도 그렇고 올해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이제 뉴스를 띄우면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음 날 이제 빠지고 이러한 시세를 보였었는데 혹시 처음에 이제 매매하셨을 때 손실폭이 좀 크셨어요? 예, 좀 컸는데 좀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요. 네. 손해를 좀 봤었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도 엮이고 지금 제2의 테슬라라고 그러니까 불리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라는 회사하고도 좀 연관이 돼요. 예. 왜냐면 이 회사가 이제 파는 제품이 첫 번째가 볼스크류고 두 번째가 이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볼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것 중에 유일하게 이 센트럴 모텍만 국산화에 좀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이제 센트럴 모텍의 제품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좀 좋게 보셔도 돼요. 이 부분은. 아,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알루미늄 컨트롤 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아무래도 차량이 점점 경량화가 되고 있어요. 가벼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예, 이게 이제 기존 이제 스틸 대비하면은 약 25% 정도 가벼워요. 예. 그래서 가벼운 것 때문에 거기다 이제 요 알루미늄 컨트롤 암 같은 경우에는 요 바퀴가 보통 4개잖아요. 예. 예, 차량의 바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차량 본체랑
어떻게 보면 바퀴 4개랑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차량 경량화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회사가 이제 납품하고 있는 게 테슬라,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 뭐 GM, 폭스바겐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실적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 종목이 참 뭐 누군가한테는 좋지만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 종목이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때 한 번, 그리고 이때 한 번은 테슬라 뉴스를 띄우면서 올렸어요. 예, 센트럴모텍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띄우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한 이틀 후에는 또 다 빼버려요, 그런 거를. 그래서 네. 아마 아까 이제 제가 여쭤본 게 손실을 좀 많이 보셨나 여쭤본 이유가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약간 이번엔 좀 지양해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 지금 뉴스를 띄웠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조만간 이제 뭐 나스닥에 뭐 상장을 한다라는 이제 썰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셨잖아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센트럴모텍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지금 루시드 모터스의 상장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센트럴모텍뿐만 아니라 이제 세원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을 하면 될까라고 이제 제일 궁금하실 부분.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까지 추세를 봤을 때 한 번쯤은 위로 급등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빼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예요. 뉴스가 나오면서 10% 이상 상승이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아, 나는 오늘이나 내일에는 꼭 매도를 하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 몰라요. 뭐 이게 정말 루시드 모터스가 상장해서 뭐 2연상, 3연상 갈 수도 있는 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면은 일단 확실하게 반 정도는 챙겨두시고 예,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다가 그냥 본전까지 내려오면은 팔면 돼요. 물론 이제 그 반도 더 크게 먹으면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못 팔고 나서 다시 내려가면은 이제 또 손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예, 이 종목 자체가 좀 뉴스가 나오면은 상한가를 지금 3번이나 뉴스 띄운 날 보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고점을 높이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여기였고 37,000원 정도, 두 번째는 39,000원, 그 다음에 41,000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이번에는 가더라도 한 42,000원 정도가 한계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손실난 거 복구하시는 수준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도 한 28,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세요. 네, 시청자님. 센트럴모텍 자세한 전략 알려주셨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르면요 본절 정도 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꼭 수익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센트럴모텍 풀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수익 나시길 응원해 볼게요. 자, 문자함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자함에는 전문가 팬들이 아주 많아 보여요. 이 중에서는 잘생긴 김민재 전문가님하고 또 캠시스 연락 주셨습니다. 3,060원, 비중은 10%인데요. 5177님이 연락 주셨는데 풀어볼게요. 캠시스가 지금 종가상으로는 2,675원인데 3,000원 부근에서 사셔가지고 지금은 손실이 좀 있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지금 캠시스는 급등주 쪽으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언제 급등해요? 지금 뭐 시장만 좀 받쳐주면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1월달 지금 뭐 1월 중순부터 뭐 2월달, 3월 현재까지 계속 시장이 좀 약세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뭐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겠지만 캠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하고 일부러 뭐 버틸각 팔각이라든지 언급을 굳이 안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어쨌든 언급할수록 자꾸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관점이라서 뭐 언급을 좀 안 하고 있는데요. 뭐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인의 테마주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코로나, 즉 국제질병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뭐 4월 달부터 지금 현재 3월 달까지 거의 1년 가까이를
어떤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때 상승은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의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아까 지금 4월 달부터 지금 현재 3월 달, 즉 1년 가까이 행보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박스권에서 가장 저점 위치를 볼 수가 있는 데가 지금 오늘의 종가 수준, 제가 선을 그어드렸던 2,670원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질병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간 적이 1년 동안 없다라는 걸 한번 명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대까지 내려갔을 때가 항상 가장 바닥권이었다라고 보시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주가가 빠지기 전에, 즉 며칠 전에 시장이 좀 빠지기 전에도 이 가격대에서 며칠 동안 지지를 받다가 잠깐의 투매가 나면서 깨지고 나서 바로 올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피 코스닥이 개파락해서 내려갔지만 결국은 이 가격대를 또 올려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시기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지금 계속 언급을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약간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훨씬 더 매물이 적다라는 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송에 자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바로 올라갈 관점의 종목이다라고 하면 캠시스는 지금 추천드린 종목보다 훨씬 더 큰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윈터파크라든지 수나이언티처럼 큰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는 종목,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보다 좋을 수 있는 가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캠시스는 지금 가격 구간은 좋은데 일단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힌트 그리고 기대되는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힌트 보시죠.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고요. 나랑 디스코 한번 출까? DISCO. 가수 엄정화라고 하면은 올드한 생각일까요? 엔터주 같은데 추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4글자네요. KLLLL? 대충 보면 킬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타가 나셨는지 종잡을 수 없는 그의 힌트 맞춰보시죠. 오늘 힌트가 어려운 듯 쉬운 듯 나왔는데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이고 6글자인데요. 나랑 디스코 한번 출까라고 힌트가 나왔네요. 오창록 전문가는 무도회 가셔서 디스코 추는 타입이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네,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고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티 이런 거는 한두 번 정도 갔었는데 네, 그거랑은 딱히 상관이 없는 힌트입니다. 네, 오늘 이제 디스코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엔터주 섹터는 맞고요. 엔터주 섹터가 맞는데 엔터주 섹터의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글자 수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소속된 보면은 한 분과 두 분이 한 분은 남자, 한 분은 여자 엔터테이너 분들이 디스코가 들어가는 노래를 듀엣으로 불렀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엔터주 업황 중에서 네. 빅히트 말고 다른 종목도 좋아요? 네, 일단은 빅히트가 제일 좋은 것은 맞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나머지들은 조금 소위 말하면 좀 비빌비빌 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엔터주 특성상 이제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자산으로 말하기는 약간 좀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엔터 회사 입장에서는 소속 엔터테이너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 나와서 매출을 일으키고 음반을 팔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거의 전멸입니다. 2분기가 어떻게 보면 2분기 이후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2분기 다음부터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힌트를 보겠습니다. K와 L이 나온 그런 힌트가 나왔는데 김민재 전문가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네, 오늘의 힌트는 포기했습니다. 사실 다 맞추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
주소 네. 힌트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네, 일단 퇴짜를 맞아서 이걸로 갖고 왔는데 그냥 오늘 힌트는 포기를 했고 다 맞추셨을 것 같아서 추가 힌트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전에 주소 힌트를 준비하셨다면 네. 혹시 이 종목도 가산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네. 뭐 4개의 지점이 있는데요. 네. 하나의 지점은 뭐 본사는 강남 쪽에 있는데 강남 쪽으로 하면 건물 이름 자체가 나와버려서 그냥 네, 원래는 가산 쪽에 있는 주소를 썼다가 퇴짜 맞고 그냥 이걸로 나왔는데 다 맞추셨을 것 같아서 힌트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좋은 이유 조금만 알려주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인수합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이슈도 사실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정책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뭐 정치 테마에도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요새 계속 급등주 가지고 오시는 거 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좀 호재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호재가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힌트 알아봤고요. 상담으로 넘어가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종목 매수하실 때 예.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하고 매수하시는 편이세요? 아니, 방송 듣고 좀 이렇게 적정 가격인가 아니면은 재력 상태 같은 그런 것만 좀 보고 네. 하는 거죠. 아, 가격이 괜찮은지 일단은 체크는 하시고요. 예, 가격은 괜찮은 건지 그거는 체크는 해요. 아,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지램요. 뉴지랩이요. 예. 매수가는 얼마일까요? 11,200원인데요. 네, 11,200원에 20% 20%. 비중 갖고 예, 예. 계시고요. 예, 오, 예. 적정 가격인가 봐요.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안 오늘도- 올라요. 아, 3월 언제 초순에 매수하신 샀는데, 건데요? 네. 3월 초순에 샀는데 생전 고기에서 맴돌고 있어요. 아, 3월 중순에 사셨으면은 초순에요, 초순에. 아, 초순에. 예. 그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더 조금씩 큰, 네. 급등을 바라시는 거죠? 아니,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이제 어떤 데는 또 떨어지고, 어떤 데는 또 제자리고, 이래서 조금 지루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주식 오래 하셨어요? 별로 오래 하진 않았어요. 아, 뉴질에 저도 정말 전망이 궁금한데요. 수익권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전문가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전문가, 뉴질의 수익권이지만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얼마까지 볼까요? 근데 그렇게 뭐 길게 볼 만한 종목은 사실 아니라서 일단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은 지금 결론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격대는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은 더 가능할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현재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뭐 어느 쪽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크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시청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뉴지랩이라는 종목 자체가 업종이 지금 증시에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짧게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네.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선을 2개를 미리 그어드렸거든요. 뭐 근접한 네. 가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이 13,500원이라는 첫 번째 가격대까지만 올라와도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뭐 조금 더 아우, 그러면 좋죠. 그러세요? 이 정도 수익권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 13,500원 정도에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드리면 14,2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예, 저는 예. 13,500원 매물대도 돌파를 사실 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매물권이 너무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대부분 제약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 네. 올라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저가 매수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매도세가 강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매수세가 매도세와 만나게 되면서 상승이 이제 더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가격대가 이 13,500원과 14,200원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네네. 가격대에서 보시면 지금 이 종목도 지금 12월 달부터 뭐 1월 달 이 가격대에서 거의 2달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달 동안 이 가격대에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예. 근데 지금은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다 물려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2달 동안에 산 사람들만 했을 때에도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 팔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예. 여기가 만약에 물량소화가 어떠한 이슈 덕분에 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또 다른 매물대가 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라면 지수가 좀 많이 내려와서 저가 매수에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짧게 목표가는 13,500원을 잡아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추천드린 추천주를 한번 교체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을 뭐 수익을 보더라도 최대치가 13,500원이라는 목표가를 갖는 것보다 지금 저가 매수로 다른 종목을 들어가서 목표가가 훨씬 더 높은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저가 매수를 잡았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루해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예.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도 지금 뭐 매물대가 거의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 예, 종목을 제약바이오 교체하시는 것도 좋을 중에서요? 것 같아요. 아니요, 제약바이오는 아니에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저가 매수에 기회가 들어와서 수급이 들어올 뿐이지 모멘텀이 강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은 아니고요. 방송 네.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마지막 종목 추천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목표가 감사합니다. 설정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교체 매매 추천 주셨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예.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상담 유쾌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또 문자 확인해 볼게요. 문자면은 이번에는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18,500원, 비중은 30%. TV 보고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분 7974님인데 한번 풀어드릴게요. 파라다이스는 제가 듣기로는 실적이 좋아졌다라고는 들었는데 매수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18,500원이고요. 오창호 전문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괜찮을까요? 네, 근데 아마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일단은 파라다이스가 좋아지려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파라다이스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호텔 사업과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게 좀 힘들어지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주가는 그 이후를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하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보니까 인력 구조 조정이 없을 수가 없었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다 완료를 시키면서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수가가 조금 높은 부분이 좀 흠이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지켜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이제 22,000원과 두 번째 이제 2만 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딱 납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다 할 상승폭이 없다가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상승하려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이제 뭐 그거죠.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뭐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있는 부분이 일단 삭제가 되고 뭐 백신 여건 이러한 부분이 이제 좀 정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2만 원까지는 도전해 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종식된다라는 사회적인 뭐 통념 뭐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된다면은 이제 신고가까지도 올해 말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파라다이스 풀어드렸는데요. 수익은 볼 수 있겠지만 좀 기간은 좀 넉넉하게 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문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요. 이 중에서는 GH 신소재가 풀어드리고 싶네요. 1,900원, 비중 10%. 9070님이 연락 주셨는데 오늘 주가가 6,700원입니다. 지금 손실이 정말 커 보이는데 김민재 전문가 혹시 무슨 이슈가 있나요? 반대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은 뭐 손실폭이 사실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했던 추가 매수를 드리는 게 맞지만 조금 추가 매수 안내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뭐 10,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항 구간이
넘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최고가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최고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매도가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닫기도 전부터 매도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까지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여기 올라서기 전에도 이미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지금 가급적이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단순하게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반등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이랑 같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매도 물량을 만나게 됐을 때는 힘을 받지 못할 매수세다. 즉 어떤 호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저가 매수 단타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들어줄 때마다 비중을 좀 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 좀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더라도 지금 첫 번째 그어드렸던 선, 이 7,210원이라는 선과 7,970원이라는 선이 있는데 첫 번째 구간이 돌파가 되지 않고 밀려 내려왔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돌파가 돼도 또 두 번째 구간이 남아있다. 지금 보시면 돌파가 되지 않고 또 밀려 내려오고 돌파가 돼도 그 위에서 맞고 내려올 만큼 이 두 가지 가격대가 첫 번째가 뚫려도 두 번째가 또 기다리고 있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은 상황인데 비중이 10%, 차라리 저라면 이 비중 10%는 그냥 묻어두는 관점으로 두고 추가 매수할 자금을 신규 매수로 차라리 잡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횡보의 조정이라든지 물량 소화가 좀 제법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중 추가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묻어둔다라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차라리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잘 잡으셔서 높은 수익률과 이 GH 신소재를 동시 매도해서 투자금을 잃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H 신소재 좀 솔직한 의견 주셨는데요. 좀 참고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호전실업,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이전 추천주고요. 지금 수익률이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이제 최근 추천주 3개 하고 좀 오래된 종목 하나 있죠. 현대미포조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는 요즘에 이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좀 수주 소식이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업황이 좋아 보이는데 이 종목 정말 큰 수익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네, 일단은 과거에 이제 절반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틸 각입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이쯤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55,000원 부근에서 일단 한번 매도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좀 빠졌다가 이제 그나마 다행히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제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달 이후에 이제 회사의 주가가 이제 약 33%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2월 달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이제 벤치마크 지수로 삼죠. 벤치마크 지수가 이제 0.6% 하락에 대비해서 크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예상보다 2분기에 수주나 아니면 조선업 업황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뒤집히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부분까지도 회사에는 어떻게 보면은 호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높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1분기 실적 또한 이제 곧 발표될 텐데 이제 또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현재 고가 대비 약 10% 정도 올려서 7만 원까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만 원까지 또 높여서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창호 전문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는데 혹시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까요? 네, 일단은 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여기 검은 선 있죠. 5일 이평선을 잘 안 깨면서 어떻게 보면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러한 추세에 좀 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뭐 밑에서 이제 뭐 3만 원, 4만 원대에서 거의 6만 원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5만 원까지 혹시라도 가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확률은 낮다라고 보이지만, 매매를 하실 때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5일 이평선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것으로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의 현대미포조선 리뷰 들어봤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인터파크, M게임, 코맥스, 수산 INT가 있습니다. 정말 급등주답게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김민재 전문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이번에 M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잘 올라갔던 종목이죠.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다음 슈팅 때는 절반만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아요? 오. 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M게임이라는 종목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요. 첫 번째로는 뭐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코로나19 비대면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증가한다는 부분과 뭐 정치 테마주에도 묶여 있고, 지금 뭐 오늘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이 채굴 쪽에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연결되어 있고요. 메타버스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호재의 테마가 지금 4개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절반 챙기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제가 이제 시장이 조정받는 이 시기 1월 중순부터 이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뭐 수익률이 나와 있었던 뭐 인터파크라든지 수산 INT, 뭐 N게임처럼 거의 100% 가량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 조정받아서 내려와 있어서 이런 종목 쪽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자금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 M게임을 일단 절반 정도만 다음 슈팅 때는 챙겨놓자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이나 추천드렸던 종목이 지금 손실 중이라면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7,920원을 잡아드리는 부분은 있지만 뭐 여기를 깨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한 만큼 다음 슈팅 때는 추가 매수하시고 지수 반등 전에 빠르게 신규 종목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절반 또 가져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호재 실적 겸비 절반 익절, 절반 7만 원까지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M게임 매물대 형성에 따른 수익 실현 관점, 절반 매도, 절반 홀딩 의견 알려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이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창로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볼 건데요. 6글자고요. 나랑 디스코 한번 출까라고 힌트 알려주셨는데 오창로 전문가 네. 디스코 추는 종목이 무슨 종목일까요? 네, 노래 제목입니다. When We Disco라고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이제 박진영 씨와 이제 선미 씨가 둘이 이제 듀엣으로 불렀던 춤 노래인데요. 아세요 혹시? 아니요, 잘 모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행히 노래만 알고 있습니다. 네. 왠지 시키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엔터주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엔터주 빅4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까지. 빅4에서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빅3였을 때 뭐 1, 2등을 다투던 이제 기업이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2, 3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나 있지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이제 소속 가수들의 이제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 사업하고 이제 음반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의 뭐 엔터테이너들이 컴백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음반 판매량이 27만 장으로 이제 엔터 4사 중에서 이제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이제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지금 뭐 3월도 거의 반 이상 흘러갔죠. 컴백 계획이 없기 때문에 1분기는 꼴찌가 거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2분기에 이제 일본에 있는 니쥬를 비롯을 해서 이제 트와이스, 있지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연달아서 이제 출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갓세븐이 이제 타이틀을 하면서 이제 좀 보이그룹 쪽에서 좀 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됐지만 이 부분을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메꾸고 이제 신규 걸그룹인 이제 뭐 니쥬와 있지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YP를 지금 크게 만든 이제 트와이스가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보다 아무래도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와이스의 분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지금 답답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복적 소비를 특히 명품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이 뭐 음반 쪽에도 나올 가능성이 뭐 0은 아니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이제 컴백하는 이제 가수들의 뭐 음반 판매량이 좋다면은 충분히 이제 실적이 1분기에는 안 좋지만 2분기에는 퀀텀 점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반된 효과로 인해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보다 주가는 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급등을 한 부분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작년 12월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현재는 이제 뭐 3만 원대 중반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공시도 하나 냈습니다. 바로 중국에 이제 뭐 음원을 판매한다, 음원을 뭐 대행한다 이런 공시를 냈는데 상대방의 요청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안 나왔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은 텐센트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실적이 담보가 된다면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고 목표가는 그래서 42,000원,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만 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글자고요. K와 L이 4개인 종목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의외로 또 힌트가 쉬웠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채팅방 보니까 KL넷이라는 그런 추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의외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웠던 힌트인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뭐 말씀드린 정답은 맞고요. 뭐, 네, 다음에 좀 더 힌트 재밌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IT 전문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항만 전자물류 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시스템 통합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정부에서 정책 관련된 수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가 이 37조를 투자해서 이 전국 스마트 항만 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종목이 바로 KL넷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뭐 합병 이슈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기사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자금이 굉장히 좀 풍부한 상태인데 어느 기업을 뭐 인수합병 대상으로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이 KL넷이 삼성 SDI와 같이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KL넷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테마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 테마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손절가부터 제시를 드리면 일단 KL넷이라는 종목은 목표가 3,800원, 손절가 3,100원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현재가 기준에서 10%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은 오늘 시장에 조정을 줬을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점 매수의 기회를 오늘 잡을 수 있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뭐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11월 중순부터 가져왔던 종목들이 다 테마주입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아직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흐름을 봤을 때 주말 동안 어떤 기사를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해당 정치인 테마주들은 지금 상승을 다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정치 테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손바뀜이 좀 나올 수 있다. 지금 수급적인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주말에 한번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 다음 주에 좀 긍정적인 이 해당 정치인의 테마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도 보시면 29.97% 상승하면서 상한가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보시면 마찬가지 29.95% 올라가면서 상한가.
지금 시장이 1월 말에 크게 빠졌었고 2월 달에 빠지다 보니까 계속 올렸던 거를 반납되고 있지만 지금 가격적인 걸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그렸던 이 손절가 부분이 항상 최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과거의 고점대와 지금 중간값 정도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 이미 3,800원은 물량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급등 가능하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KL넷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선전 기원해 볼게요. 저희 M10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주도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